와, 화질 진짜 지렸다. 고화질에 고프레임에 잔상도 없고 끊김없는 게이밍 빔 프로젝터. 와, 너무 좋다. 바로 해봤습니다. 4K에 주사율이 240짜리 빔 프로젝터, 3세대 레이저 광원 썼는데 3500 안시루멘의 세미 단초점까지 게임에 의한, 게임을 위한 뷰소닉 LX700이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 크라프티한 느낌의 박스 열어가지고 제품을 꺼내봤는데 크고 묵직한 LX700이랑 리모컨 케이블이 들어있었다. 제품 외관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렌즈 포커스 링만 블랙이라서 이뻤다. 빔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광원인데 3세대 레이저 광원을 사용했다. 레이저 광원은 UGB가 낮고 반응 속도 빠르고 색감 좋고 색 표현이 좋다. 여러가지 색감 모드를 지원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색감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었는데 끄는 데 걸리는 시간 1초, 켜는 데 걸리는 시간 10초로 엄청 빨랐다. 보통 이렇게 켜게 되면 최대 광원이 될 때까지 천천히 밝아지는 램프 방식이랑 다르게 바로 켜자마자 최대 밝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레이저 효과. 레이저 광원의 내구성은 30,000시간, 악조건 속에 풀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대충 18,000시간 잡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쓰면 6,000일 쓸 수가 있었고, 이걸 계산해보면 16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리모컨 스타일이 바뀌었다. 뷰소닉 리모컨은 이렇게 검정색의 심플한 느낌의 리모컨이었는데 이번부터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는 발광 형태의 버튼으로 바뀌었다. 4K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 표준 해상도인 FHD 화면 대비 4배 더 큰 화면인데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빔으로 쏴주면서 텍스트 포인트 하나씩 줄여가지고 1포인트까지 내려봤는데 멀리서 쏘는데도 2포인트까지 글씨를 읽을 수가 있었다. 240Hz를 지원한다고 한다. 먼저 배그 돌려보고 와우 돌려봤는데 똥컴이라 그렇지 각 게임에 최대 프레임 가까이 나왔다. 게임에서 마우스 오지게 돌리면서 시점 전환 미치도록 해봤는데 일반 빔이랑 달리 끊김이나 잔상 없이 잘 따라와 주었다. 고가의 프로젝터들도 게이밍 전용이 아니면 이럴 때 잔상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액박 사용할 때 일반 게이밍 빔들은 해상도가 1080에 120이 나오는데 LX700은 1440에 120이 나온다. 그것 때문에 액박 특화 인증 마크를 부여받았다. 아참, 플스5도 된다. 그런데 액박이랑 플스5가 없다. 이런 망할 플스4 10년 이상 이런 1080 인생. 3500 안시루멘의 밝기다. 빔의 최대 단점은 낮에 안 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암막 커튼 달고 불 끄고 쓰거나 밤에 주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낮 시간에 형광등 켜고 리뷰할 때 쓰는 100W짜리 조명 2개 때려버려도 이렇게 보여가지고 놀랬다. 그냥 TV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기세 테스트 해봤다. 집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하면 출근한 사이 와이프가 분명 당근에다가 올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마 집으로 몰래 가져가서 엄마 집 전기 훔쳤으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24시간 동안 켜둔 다음 전기요금을 확인해보았다. 사용 전력은 3.42kW, 사용요금 410원, 한 달 풀로 틀면 누진세 고려하지 않은 전기세 12,200원이 예상 전기세로 나왔다. 만약 하루에 영화 2시간, 게임 3시간, 총 5시간을 매일 쓴다고 보면 30일에 150시간, 24시간에 410원이니까 6.25에 410원 곱하면 2,562원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은 없었다. 세미 단초점 프로젝터다. 먼저 빔은 최소 초점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화면 작게 만들고 초점 잡았을 때 선명하게 출력되는 시점의 최소거리다. 빔의 위치 잡아주고 포커스 잡아준 다음 화면 대각선 길이 재버리면 148cm가 나왔는데 이걸 인치로 계산하면 58인치, 족지에서 빔까지 거리는 130cm. 이게 바로 58인치의 최소 초점거리다. 이번에 좀 더 키워가지고 70인치로 해봤다. 최소 초점거리는 163cm가 나왔다. 최대 화면 크기는 7m에서 300인치가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해보았다. 결국엔 또 뽀로로 우리 딸 잘 시간인데 키 안 큰다. 좀 제발 좀 자. V시프트 기능이 있다고 한다. 먼저 리모컨으로 키스톤 조정을 할 수가 있었다. 빔 하단 다이얼 돌려가지고 높낮이 세팅도 하게 되는데 V시프트 기능은 간혹 위아래로 움직일 경우에 키스톤 안 건들고 V시프팅 다이얼만 돌려줘서 화면을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프리미엄급 냉각 기능이 들어있었다. 이건 사실 테스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 그냥 오늘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켜놓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영상 작업했는데 발열이 진짜 1도 없었다. 생체 바이오 온도계를 사용해봤는데 미지근한 느낌. 실제로 온도 재봐도 본체 약 25도 전후, 레이저 쪽은 약 37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다. 듀얼 HDMI를 지원한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연결한 다음 리모컨만 눌러주면 빠르게 HDMI 1, 2 전환이 되는데 와이프 몰래 게임하는 구독자 선생님들이나 성격 급한 구독자 선생님들은 좋을 것 같았다. 하나는 PC, 하나는 콘솔. 개꿀인데. 그리고 두 번째 HDMI는 EARC를 지원하는데 HDMI로 사운드 아웃풋 보내는 거다. 귀리가즘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 내장 스피커는 15W라고 한다. 사실 와트는 15지만 내장 스피커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내장 스피커 소리고요. 이게 외장 스피커 연결한 소리예요. 190만원대 빔 쓰면서 내장 스피커로 소리 듣는 건 포르쉐 타면서 일반유 넣는 거, 마세라티 타면서 짝당 4만원짜리 사계절 타이어 끼는 것과 같은 느낌? 이번엔 소음 측정을 해보았다. 그런데 소음 측정기가 없었다. 그래서 생체 바이오 소음 측정기로 테스트해봤는데 PC팬 돌아가는 소리보다 조금 작았고 글카 팬까지 돌아가는 소리랑은 비슷했다. 좀 아쉬웠던 건 초기 세팅할 때였다. 높이 맞추려면 나사 오지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도 V시프터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OTT가 없고 미러링 앱도 없었다. 이건 그냥 게임 스펙에 미친 선생님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HDMI 케이블 꽂아가지고 고퀄 게임할 때 막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거라 그런지 없었다. 동굴이 꽂아가지고 미러링 해주면 되는데 이거 따로 사야 된다. 그래도 되긴 된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임에 진심인 구독자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싶고요. 저는 와우하러 갑니다. 와이프 오기 전까지.